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니야 다를까 또 시장에서 김칫국을 또 마신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선거가 공화당이 이제 양원, 하원, 상원 모두 이제 우세해서 이제 가져갈 거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에 따라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반영이 됐었는데 하원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상원은 아예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를 하게 되는 대 어떤 역전극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FTX, 우리나라 비덴트 인수하니 많이 했던 그 FTX가 지금 파산을 했고, 이런 이제 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에 또 좀 반대편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으로는 중국이 봉쇄를 완화를 할 것이다.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조금 루머?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이런 악재와 어떤 호재 간의 어떤 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일단 지금 방송을 하려고 딱 트니까 일단은 약간의 강보합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이슈마다 이제 만약에 민주당 상원 이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추진해오던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법안 이런 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FTX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호재 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 할 것이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얘기가 있다. 요런 아직 이거를 뭐라 하죠? 공식화라 해야 되나? 예, 완전히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믿을 만한 어떤 정보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중국에 우리는 또 영향을 또 많이, 즉 미국만큼이나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또 중국이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마 조금은 이제 안정을 좀 찾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좀 김치국을 마시면서 뭔가 랠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미국 주식, 미국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좀 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 9,500원 여기는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일봉을 몇 개 더 보고 7,500원을 끌지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 7,500원 여기를 금액을 쳐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좀 귀찮아서 지금 일단 7,500원을 일단 끌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일단은 몇 번에 살짝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충분히 이제 좀 바닥을, 왜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거래량이 살짝은 조금 터졌으면 하는 게 있었지만, 너무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바닥을 찍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것들은 마치 그냥 그 거품, 구름, 그런 느낌.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졌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4번이나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끄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제 7,500원이 마치 이제 바닥을 다진 것처럼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뭐 이게 전체적인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아서 좀 불안감은 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 이게 지금 7,500원에서 지금 8,400원인데, 이게 한 방에 꺼져요, 그러니까. 아니, 꺼질 때 7,500원이면 개무시 때려버리고, 그냥 7,500원 아래까지도 막 한 방에 쳐박을 수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없단 말이, 여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올라가면은 이게 물량이 내려와도 있잖아.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3% 떨어졌다, 뭐 4% 떨어졌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서 방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누가 막 너도 나도 막 미친 듯이 팔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원래 우리가 기존에 제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이 9,500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9,500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뭐 그 기존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셔도 된다. 아니 오르면 사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여기를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아직 이거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9,5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다만 분할 매수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뭘로 이어진다? 극대의 이익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고.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를 사지 않고 리비안을 사야 되는 이유라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벌기. 나 돈 벌러 왔잖아. 나 돈 벌러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이 종목이 좋고 이 회사가 좋아도 있잖아요. 이미 주가는 이미 막 다 폭발했어. 다 미래를 다 반영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막 기대감 넘치는 미래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주가 처박는다니까요. 여전히 잘 나가더라도, 매출은 여전히 좋고, 돈도 열심히 잘 벌고 해도, 그 기대치, 그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치 못 미치면 아무리 잘 나가도 주가는 처박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다 처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테슬라는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해요. 뭐 고평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몇 가지를 댔죠. 테슬라를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리비아는 지금은 볼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볼 게 없는데 미래가 기대된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이 아직은 좀 소수다. 돈 많은 사람이 아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된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해도
아직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타트업 이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성장할 때 막 몇억 불, 막 몇억 불, 몇십억 불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 뭐 몇백억 불 이렇게 일으키는 업체랑 이제 뭐 1억 불, 뭐 아니면 이제 뭐 몇천만 불 이렇게 일으키는 업체랑은 그 영위하는 사업에 비해서 그 매출이 현저히 작잖아요, 보통 스타트업이. 근데 이게 성장할 때는 이 재무제표를 보면 막 몇천 프로, 한 해에 막 몇천 프로씩, 몇백 프로씩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측을 완전히 100%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못 받고 갈 수는 없다. 그 예측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저가 형성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성큼성큼 커간다 이거죠. 테슬라는 이미 확 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500만원에 30만, 월세 30만원짜리 이런 원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보다 더 못한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고시원이나, 예? 고시텔이나 이런 데서 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이제 공부해서 뭐 직장을 구하고 나면 이제 월급이 이제 매달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면 뭔가 이제 가까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뭔가 먼 미래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고시텔인데 있다가, 원룸에 있다가, 교통편 좋고, 인프라 좀 어디 오피스텔 이런 데 있다가, 뭐 또 결혼을 해서 괜찮은 또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갔다가 또 애가 태어나면 좀 더 큰 평수로 가고,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뭐 국평이라고 얘기하는 34평, 34평 정도에서 이제 이 평수, 집 크기를 늘리는 것에는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 근데 그전에는 고시텔에서, 예? 소형 아파트 혹은 뭐 강남의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월세로 옮기기까지는, 업그레이드 시키기까지는 빨리빨리 그때는 총각이니까 막 빨리빨리 이게 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막 시작하고 아직 크지 않은 회사, 이제 앞으로 잘 될 회사,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욕먹고 못나 보이고 못 믿었고, 예, 믿지 못하는 거죠. 예, 시장의 신뢰, 그런 걸 얻어야지 이게 되는데, 아직은, 조금 뚜렷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셉틴이든, 아바스틴이든, 흉이라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만 되라 이거예요. 이미 시장에 다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이 허셉틴이든 아바스틴이든 흉이라든 하나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승인이 된다면, 이걸 이 약을 팔아가지고, 물론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이제 계약도 하고, 매출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익이 들어오겠죠. 그것보다, 그런 어떤 이익보다는 이미지 개선, 회사의 이미지 개선, 야들, 이거 그냥 잠시 반짝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업 아니구나라는, 얘들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진짜 바이오 제약사구나, 요런 이미지 개선에 이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거는 시장은 늘 미리 움직인다. 늘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올라탄다는 것은 제가 수급이 꼬여요. 본인이 이 스텝이 꼬인단 말입니다. 조금 빗대어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미국 증시, 지금 김치국을 마셨잖아요. 앞전에도 한번 김치국 마셨다가, 두드려 맞았죠. 그때 쫓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쫓아간 사람들은 두 번째 김치국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본전을 뭐 복구했거나, 아직은 본전을 복구 못했거나, 어쨌든, 이틀간의 그 폭등을 맛을 못 본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김치국 마실 때 잠깐 단기 랠리 하고 치고 올라올 때 그때 가나 하고 딱 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김치국을 마신 거니까 처박았죠. 아니네 하고 처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 하고 또 확 주가가 오른 거라. 근데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됐어요? 아니네. 민주당이 이겼네.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물론 지금, 그 전에 이제 CPI 발표가 이제, 예, 7.7%가 되면서 시장이 뭔가 좀, 저는 김치국 마신다는 게 조금 너무 강해요. 왜 너무나, 아니, 지수가 무슨 나스닥이, 지수가 무슨 7, 8%, 뭐 7%가 오른, 저는 너무 이게 좀 심하다. 이게 7.7% 된 게, CPI가 뭐 8%대에서 놀다가 8.1% 이랬다가 7.9% 뭐 이래 7.7% 나왔다 이거죠. 근데 7.7%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고 연준에서 그 스탠스를 완전히 그거를 바꿀 것인가? 왜?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거 7.7% 아니었어도 있잖아요. 7.7% 이거 아니어도 내년에는 그냥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돼요. 근데 금리 인상은 계속 됩니다. 속도와 강도가 늘려질 뿐이지 그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던 것들인데 CPI 7.7%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뭐 좋아서 뭐 미치고 골짝 뛸 일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시장은 뭔가를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내년에 오는 이 경기 침체 전에 뭔가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조금 의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왜냐면 지금 뭐 또 주말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중국, 우리가 뭐 호재를 얘기한다면은 중국 봉쇄 완화, 그게 있고, 미국 CPI가 7.7%로 내려간 것이 있고, 이것이 더 크냐, 아니면, 자, 뭐 FTX 파산, 민주당 승리, 이런 것들이 더 크냐. 지금 시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일단은 이게 이제 시장 예측 불발. 왜냐면 이 민주당 승리 왜냐면 지금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끌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측을 벗어나면서 좀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두각시키고 언론에서 두각시키고 뭐 시장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뭐 요런 것들이 또 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에 좀 더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지금 우리 점령 중인 여기 땅들 우크라이나 그 동부 쪽 몇몇 그 땅을 우리가 그냥 이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이제 전쟁 끝낼게 어때 하고 미국 쪽에다가 제가 물밑 제안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좀 약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야. 끝내야 되고 자기들 뭐 핵무기 쓰지 않는 이상은 핵무기 쓸 거 아니면 많이 어렵죠.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미사일도 없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공수받아야 될 정도니까 예. 아무튼 좀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지금 올려지면서 어느 쪽에다가 시장이 무게하느냐. 다만 시장에서 김칫국을 마셨던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날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을 시장이 버텨낼 건지 안 낼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번 가을 랠리, 이 늦가을 랠리, 제가 말씀드렸던 늦가을 랠리가 목표했던,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던 그 목표가에 도달은 하고 복구하실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큰 이슈들이 빵빵 터지고 있고, 주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니까, 뭐 정치나 뭐 또 국제 관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나 에너지 이런 것들,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지금 또 대선임이 또 완전 대폭락을 했답니다. 경기 침체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물동량이 이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배는 엄청 많은데 앞으로는 배 미리 건조시켜 주문했던 배들이 이제 또 속속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판단이 쉽지 않게 굉장히 아래 위로 뒤흔드는, 예.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예측을 못해요. 그들이 정말 그 미국의 그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정말 이 경제 금융 쪽으로 난 놈들이긴 한데, 일부러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냥 김치국을 일부러 마시는 거예요. 일부러 마시는 건지, 애써 뭔가를 찾는 거지. 애써 긍정적인 걸 찾아내고, 애써 그냥 굿이지 굿이고 배드이지 굿이고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끌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은 어떤 불확실성의 몇몇의 불확실성들이 일단은 사라지고, 민주당이 일단 승리로 끝났고, 예, 그래서 급격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 오히려 이게 공화당이 승리를 했으면 어렵겠죠, 정치적으로 미국이. 예. 하지만 일단은 안정감에서는 좋은데,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주가 혹은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 외적이라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예,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 내년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뭐 이럴 이유도 없겠죠. 예. 지금 내년에 오는데 어떤 형태로 오고, 지금 이 주식 차트가 가을 랠리를 하고 올 건지, 뭐 한번 마지막 반짝이고 쳐박을 건지, 찌끔거리다 쳐박을 건지, 우리가 어쨌든 투자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뭐든지 내 손에 쥐어야지 내 이득이니까.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이런 변동성에도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소외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를 때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시장이 막 슈팅 막 날리는데 우리는 그냥 뭐 찔끔 이래 오르니까. 그죠? 근데 시장은 처박을 때 우리는 또 찔끔 이렇게 내릴 거예요. 왜? 소외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큼의 호재, 그것이 터져줘야지. 지금 이런 좀 뭔가 박스권, 이 완전 뭐 바닥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호재를 기다립니다. 좀, 예, 경영진 분들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뭐 절망에 빠진 좀 주주분들, 예, 물론 회사 욕을 많이 하지만 뭐 인간으로서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좀 빨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보니까 뭔가 엄청 길게 느껴져요. 지금 제가 깔아놓은 이 봉 차트들이 엄청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거 깔아놓은 것만 해도 이거 1년도 안 돼요. 이거 1년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10개월치 10개월치 조금 더 우리가 좀 주가를 더 지켜보고 조금 빨리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그 전에 우리도 찔끔찔끔 뭔가 그 평단 낮추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뭐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막 분석할 거리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띄엄띄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뭐 매일매일 뭐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매일매일 할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로 한 번씩 뭐 악플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뭐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정확한 넘버를 원해요. 맞습니다. 넘버를 원합니다. 넘버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만, 이 넘버를 어떤, 절대적인 넘버가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장기적 안목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확률적인 게임인데, 만약 여기 지금 저항선과 지금 지지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여기 뚫리면 올라가요. 못 뚫으면 내려와요. 이게 분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런 사이클이 있으면, 대충 여기쯤 사라. 그냥 대충 여기서 팔아라. 그리고 꼭 이 바닥, 여기 대충 이쯤에, 딱 완전 여기, 27,500, 550원 여기서 파세요. 이게 아니잖아. 대충 이쯤에 사세요. 다시 또 이쪽 올라오면은 대충 꼭지 왔습니다. 대충 사세요. 이거예요. 사도 됩니다. 더 올랐어. 사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요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기 지금 7,500원 여기 9,500원 아래에서 사도 됩니다. 7,500원 여기가 바닥같이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제가 뭐 보인다.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충.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는 7,14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끊어놓으면요, 이 아래로도 더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저항선이니까 치고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치고 여기서 다시 지지하고 저항선을 뚫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레인지라는 거예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찍어 드렸지만 정확하게 이게 딱 맞고 딱 떨어지고 딱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2만원 이라면은 2만원 아래로 얼마까지 19,000원 19,500원 위로는 2만 몇백원 21,000원 맥스 21,000원 어느 정도 그런 레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어놨지만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얼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얼추 이 선을 지켰네, 이 선을 지킨 뭔가 의미 있는 선이네,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선을 딱 지킨 게 아니라 좀 쭉 내리까 거의 아래선까지 가깝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주식 유튜버들, 뭐, 다른 유튜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무당같이. 무당은 뭐,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분들은 뭐 신내림이니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미래, 좀 더 먼 미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야, 못 맞췄니? 맞췄니? 저는 사실 맞췄다고 자랑도 안 하고, 뭐 못 맞췄다 해가지고 뭐 주눅 들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 대세적인 방향,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 유튜버들 영상 보고 해가지고 돈 버셨냐고. 돈 버셨어요? 돈 버셨으면은 뭐 지금 뭐 안 그러고 살고 계시겠죠. 예, 다 떵떵거리고 살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자기가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 얼마나 그 자금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 보면 별로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얄궂은 이제 개미들 뭐 등 빨아먹으려고 저는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하고 봤다가 조금 보다가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아무 영향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하고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조금 그런 약간 댓글 그런 거에 뭐 저는 뭐 휘둘리지는 않는데 이제 좀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식은 굳건하게 가야 된다. 본인의 어떤 분석에 따른 결과를 과감하게 사고 과감하게 팔고 하면서 굳건하게 가야 된다.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시장 김칫국에 휘둘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나가라. 시간이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한 지 이제 얼마 많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옳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지 함께 우리가 뭐 주식의 마지막이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가 나와요. 부동산도 뭐 꼭지 찍고 내려올까 말까 할 때는 막 의견이 막 분분했잖아요. 예? 아니다. 아직도 상승하는 데 많다. 뭐 이랬는데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니까 부동산 하락이라는 것에 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니 시간이 흐르면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요. 긴가민가 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은 급락장이고 부동산 하락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그런 맨날 사고 팔고 푼돈 찔찔거리는 짤짤이 하는 이런 애들하고는 정말 다른 수익률. 그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여드리겠다. 제가 셀트리온에서 돈 번 것처럼 DB 하이텍에서 돈을 번 것처럼 예? 카카오에서 돈을 번 것처럼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내가 보여주겠다.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장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환경이 맞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주식 같은 경우에 몸은 편해도 뇌가 힘듭니다. 뇌가. 아무튼 좀 새로운 한 주 많은 주말 사이에 많은 이슈들이 터졌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또 오후장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무슨 이슈가 터져 나오고 하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어떤 가을 랠리라는
그 기대감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